자, 오늘 100페이지 리뷰 테스트 1번부터 시작을 합시다. 조하나, 답은 뭐고? 1번이요. 네. 답이요? 1번이요. 아, 1번. 설명해볼까? 어떻게 풀었어? 에즈 플러스 형용사도 저희가 음. 플러스 에즈 자, 이 같은 경우는 일단 문법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보시면 as 사이에는 누가 올 수 있다? 형용사 또는 부사의 원급이 온다. 그리고 뒤에도 as를 이렇게 쓰겠죠. 근데 책에 있는 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as I do에서 주어 다음에 지금 마지막에 뭐로 끝났죠? 두 동사로 끝났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그렇죠. 이걸 우리가 대동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해요? 일단 얘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자. 형용사가 올지 부사가 올지는 어떻게 문제를 풀자고 했지? 자, Peter 주어고요. speaks는요? 몇 형식이죠? 1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끊었어요. 뒤에 목적 안 나왔기 때문에 1형식 맞아요. 그러면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게 와야겠지? 그쵸? 그러면 이 자리에는 형용사하고 부사의 원급 중에 뭐를 써야 할까? 부사의 원급을 쓸 자리겠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do. 이거 우리가 대동사라고 배웠는데, 자, 대동사는 뭘 보고 푼다? 앞에 있는 동사. 얘가 지금 무슨 동사죠?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건 누구다? do나 does나 did이기 때문에 do를 썼죠. 만약에 이 자리에 누굴 쓰면 틀리겠어요? 비동사 같은 경우 am 이런 거 나오면 틀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 대동사 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우린 포인트를 여기다 잡아야 돼. 자,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니? Peter는 그렇지, 나만큼. 지금 어떻게 했냐면 do를 빼고 했죠. 대동사는 없는 것 취급해서 해석하라고 했죠. 그럼 Peter는 나만큼 뭐? slowly니까 천천히, 이제 천천히 말한다 이거죠. 그럼 Peter는 나만큼 천천히 말한다. 뭐 느리게도 좋고요. 해석까지는 되셨을 거고, 우리가 대동사의 모양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다시 한번. 대동사는 세 가지 있다고 했는데 가장 첫 번째가 비동사. 두 번째가 뭐였죠? do나 does나 did. 세 번째가 뭐라고 했나요? 그치, 조동사. 우리 세 가지는 기억을 합시다. will, can, may. 세 가지는 기억을 하자고 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을 쓰면 되는데, 우리가 대동사를 비동사로 나타낸다는 건 이렇게, 대동사를 비동사로 나타낸다는 건 어떨 때 한다? 뭘 대신할 때? 비동사를 대신하는 경우라고 쓰시면 돼요. 비동사를 대신하는 경우. 비동사를 대신하는 경우. 그럼 do나 does나 did는 뭐 할 때 쓰는 거겠어요? 무슨 동사를?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경우.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will, can, may는 조동사를 대신하는 경우겠죠.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보자는 건 항상 이 1번과 2번이 엮여서 시험 문제 보기로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눈여겨보시면 돼요. 그래서 쌤이 지금 보기도 두 가지로 보여드렸죠. 비동사하고 do, does, did 선택하는 걸로 보여드렸는데, 자, 이렇게 선택하는 게 나왔을 때 왜 M이 안 되는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야. 됐죠? 다시 한번 1번 문제를 볼 때 우리가 as 사이에 물론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이 나오는 건 기본이고요. 두 번째에서는 뭐뭐만큼이라고 해석을 하겠지. 이것도 기본이고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 뭐다? 이 as 다음에 이렇게 문장이 나올 때죠. 이렇게 문장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한다? 대동사라는 걸 기억하고 문제를 푼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팁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형용사가 올지 부사가 올지를 문제를 고민해서 풀 때 어디를 가지고 풀었죠? 이 앞에 있는 주절 부분에
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었죠.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고등 수준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문장이 앞부분이 굉장히 길어질 때가 있어요. 엄청나게 길어질 때가 있거든. 그럴 땐 어떻게 푸는 게 좋으냐? 그때는요. 여기에 있는 동사를 가지고 힌트를 잡아서 풀어도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잘 봐. 지금 이게 대동사였죠.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거였죠. 그러면 동사를 소식할 수 있는 건 누구지? 그래도 부사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이 앞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 길어질 때, 너무 길어질 때는 어디를 참고해도 좋겠다. 이 as 뒤에 있는 문장이 왔을 때, 아무 때나 아니고 이렇게 as 뒤에 주어와 동사라는 문장이 왔을 때는 이 두 번째에는 as 뒤에 있는 동사를 가지고 푸셔도 돼요. 만약에 이 뒤에 있는 동사가 비동사였다. 그러면 형용사가 답이겠어요? 부사가 답이겠어요? 그땐 형용사가 답이겠지. 보어 자리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아직은 문장이 지금 굉장히 짧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더 넘어가면 모의고사 수준의 문장을 보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럴 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써먹는 게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 우리 as가 보이면 무슨 비교라고 배웠죠? 원급 비교라고 배웠어요. 그죠? 원급 비교는 이것도 비교 구문이니까 독해에서 보면 뭐다? 이것도 주제문이다. 항상 문법 문제만 풀고 끝내지 마시고 결국은 우리가 써먹어야 될 부분은 독해예요. 그치? 결국은 목적지는 독해란 말이지. 그래서 독해를 그냥 단어만 가지고 해석을 할 거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문장이 나오면 우리는 주의 깊게 읽어야겠다. 알겠죠? 알고 있는 거라고 했지.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갑시다. 연아야? 네. 2번 문제는? 5번이요. 2번이요? 5번이요. 5번? 어떻게 풀었어요? 뒤에 범위가 있으니까 음, 더 플러스 최상급을 써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범위라는 힌트가 어디 있지? In the world라는 범위를 보여줬어요. 이렇게 범위를 보여줬다는 건 여기 우리 빈칸에는 최상급을 써야겠는데 정확히는 비동사가 힌트를 잡으세요. 그럼 뭐의 최상급을 써야지? 정확히는요. 형용사의 그렇지 최상급은 최상급인데 비동사 다음이니까. 그죠? 비동사 다음은 보어 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용사의 최상급을 쓸 자리구나.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대로 형용사의 최상급을 쓸 때는 이걸 빼먹으면 안 되지. 정관사 더를 붙인다고 했죠? 기억하죠? 그래서 더가 붙어 있는 게 이유예요. 그래서 형용사의 최상급이라는 건 어떻게 만든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더 플러스 est 모양으로 쓰게 돼 있다. 이걸 빼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Angel Falls is the tallest waterfall in the world 했죠. 다 적었죠? 해석은요? 그냥 이거는 앙헬 폭포 맞아요. 앙헬 폭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이다. 앙헬 폭포예요. 미안해, 엔젤이라고 읽었네. 앙헬 폭포예요. 어때? 앙헬이고 어떻게 알았어? 저번에 본문에 나온 했어요? 잘했네. 자, 3번. 지훈아, 답을 해보세요. 4번 어떻게 풀었지? 더 비교 더 비교급 보이시죠? 그러면 바로 이 부분, the higher. 앞부분에 더 플러스 비교급이 왔기 때문에 우리 문법 먼저 완성시켜 보면 더 플러스 비교급. 이 뒤에는 어떻게 하지? 주어, 동사. 우리 잘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더 플러스 한 번 더. 그렇지. 비교급, 주어, 동사,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됐거든 원래.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 해석까지 써주세요.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 하다 이렇게.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 하다. 자, 그러면 일단 빈칸의 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더 플러스 비교급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이것까지는 어렵지 않아. 앞부분하고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더 베러라고 여러분들이 했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지. 이 문장은. 어디가 이상합니까? The price는 주어거든요. 분명. 이게 어디 갔어? 없죠. 그게 이상하지. 그리고 해석을 여러분 해보면 어떻게 돼? 여기까지 먼저 해보세요. 초안이 한번 해볼까? The higher the price. 가격이 높아질수록이죠. 가격이 높아진다라는 말을 쓸 때 동사를 뭘 써야 될 것 같아? 뭐뭐 하게 되다, 무슨 상태가 되다서 배운 게 있어. 우리가 동사 뭐뭐 있다고 했죠? 무슨 상태가 되다는 가장 쉬운 단어부터 become이라는 단어도 있어. 또 get도 있었죠. 맞죠? 이거는 우리 무슨 동사로 배웠지? 다 몇 형식이에요? 이 형식 동사 중에서도 이름이 있었어. 얘네들을 우리가 상태 뭐라 불러? 까먹었어? 상태 변화 동사라고 배웠어요. 그럼 become이나 get은 뒤에 누가 나올 때?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게 될 때, 보어 자리에. 요럴 때는 해석을 어떻게 했죠? 무슨 상태가 되다라고 해석을 배웠으니까 여러분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 형식 동사인 상태 변화 동사가 나올 때는요. 생략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처럼. 눈엔 보이지 않아도 여기에는 누가 생략됐을까? 예를 들면 get을 가지고 해볼까요? 원래는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데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The service. 그러면 가격이 높아질수록 서비스는 어떻게 된다는 게? The better니까? 더 좋아진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the service 다음에는 누가 생략된 걸로 보면 돼요. 얘도 똑같이 get이 생략된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형식 동사인 그 상태 변화 동사들은 생략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썼다고 틀린 건 아니야. 써는 더 좋은 건데 이렇게 더 짧게 나타내려고 생략해서 쓰는 경우도 꽤 많다. 이렇게 상태 변화 동사 말고도 누구도 그러냐면 비동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비동사 있지. 그래서 우리 잘 뜯어보면 이 higher라는 건 뭐의 비교급인 것 같아? 형용사의 비교급이라고 보셔야죠. 그죠? high는 형용사 부사가 다 있다고 했지. 기억을 놔야 될 거야. 그럼 여기도 뭐의 비교급짜리죠? 형용사의 비교급짜리죠. 이 better가 형용사 비교급이겠지. 그래서 better에다가 여러분들이 써주세요. 형용사의 비교급이라고. 형용사의 비교급. 그럼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가격이 뭐 할수록? 높아질수록. 가격이 높아질수록 서비스가 더 좋아진다. 이렇게. 혹은 서비스가 더 좋다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격이 높아질수록 서비스가 더 좋다 하고 서비스가 더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상태 변화 동사일 때 생략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혹은 비동사라고 했지. 3번 이해가 됐어요, 이제? 그리고 한 가지 더. 쌤이 더 비교급 나오면 뭐라고 했지? 독해에서 나오면. 이것도 주제문이야. 독해에서 나오면 주제문이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서술형 문제로도 잘 나온다고 했죠. 그죠? 서술형 문제로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더 비교급을 신경 써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 가지 더 얘기해 봅시다. 이게 지금 똑같은 게 두 번 반복되잖아. 이 앞부분의 내용이 뭐가 된다고 했죠? 원인. 가격이 높아지는 게 원인. 서비스가 좋아지는 건 뭘 것 같아? 결과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예요. 그래서 더 비교급 두 번 반복이 될 때 앞에 부분은 원인이 되고 뒤에 부분은 결과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장 많이 출제할까? 둘 다 낼 수도 있지만 특히 두 중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지금도 문제 보시면 여기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앞부분이 원인이 되고 뒷부분이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독해 문제에서도 여기가 출제가 잘 돼요. 여기가.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중요한 부분은 여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여기가 아니고. 물론 여기를 낼 수도 있어요. 여기를 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여기가 포인트다. 알겠지? 문법 문제는 그냥 문법 문제만 풀고 끝내면 안 돼요. 절대. 이런 게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가 독해에서 잘 써먹게 되면 독해에서도 정답률이 쭉쭉 올라가니까 잘 써먹으시면 돼요. 자, 4번 같은 경우도 중요합니다. 별표를 좀 쳐보시고요. 자, no student를 색칠을 좀 해볼까요? 우리가 색칠한 부분을 보면 이걸 무슨 주어라 부르지? 그렇죠. 부정 주어라 부르죠. 그래서 먼저 만들어 봅시다. 부정주 어떻게 만들죠? no 다음에 other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고 플러스 그렇죠. 이렇게 단수명사까지 그럼 no 플러스 단수명사만 해도 된단 말이야. no student 보이죠? s 안 붙어 있는 거. 자, 이게 바로 뭐라 불러? 그렇지. 부정주어라고 우리가 불렀어요. 그러면 부정주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양은 분명 두 가지였거든. 그걸 다 만들어 보자 이거야. 첫 번째는 뭐였지? 자, 비교급 than도 있었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요. as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 하나 더 as 그렇지. 이렇게 두 가지가 떠오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만든 부정주어 가지고 만든 두 가지를 그렸고 얘네들을 무슨 구문이라고 부르니? 그렇죠. 얘네들은 생긴 건 이래도 최상급이라고 했죠. 그럼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비교 구문이건 최상급이건 독해서 나오면 뭐다? 주제문이다. 이거 주제문이거든. 이렇게 생기면. 자, 이것도 문장 구조 보시면요. No student예요. no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쌤이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 했지? 이 동사를 부정으로 해석하면 된다. 아시겠죠? 주어는 student고 여기 동사지만 우린 나중에 동사를 어떻게 해석할 거다? 부정문으로 해석할 거다. 항상 습관 들이세요. 자,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힌트가 어디 있죠? 바로 than이라는 글자가 뒤에 보이지? 뒤에 than이라는 글자가 보인다는 건 빈칸에 뭘 쓰란 얘기니? 그렇죠? 비교급을 쓰란 얘기죠. 비교급과 than은 짝꿍이니까요. 답은 몇 번 나왔나요? 4번이겠죠? More intelligent.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as로 다시 한번 바꿔 써보세요. 자, 불러볼까? No student in our class is as 그쵸? intelligent. 그 다음 as Joan. 그쵸? 이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지? 우리 반에 있는 어떤 학생도 누구만큼? 조안만큼 영리하지는 않다, 똑똑하지는 않다 이거예요. 자, 이제 또 봅시다. 부정어 보였고요. as가 보여요. 쌤이 이런 거 보이면 어떻게 한 번 더 바꿀 수 있다고 했지? not as를 기억해봐.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문장이니까 플러스 문장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라고 했죠. 기억하세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돼? 이 조안을 주어로 빼버리면 되지. 기억하지?
그럼 해보자. 자, 주어는 써드렸어요. 그 다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해볼 수 있어야 돼. 연아 한번 해볼까? 불러보세요. 조한. 자, is 그냥 최상급으로? 그거 말고 우리 비교 구문을 이용한 최상급 있잖아. 비교급으로 하는 거. 비교 구문으로 바꿔. 그냥 최상급 말고.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비교급 than any other 그거 기억나? 그걸 해볼까? is 비교급은 그대로 되잖아요. more intelligent than any other students예요? S 붙으면 안 될 거야? 그 다음 마지막 마무리 in our class. 그렇죠. 이렇게 쓰면 의미가 똑같죠. 그럼 조아는 어디에서? 우리 반에서 다른 그 어떤 any other 기억하죠? 다른 그 어떤 학생들, 해석은 학생들로 해석해야 돼. 다른 그 어떤 학생들보다 더 영리하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물론 최상급을 써도 돼요. Joan is the most intelligent in our class. 그래도 되겠죠. 최상급은 더 쉬울 거고 우리 요걸로 쓰는 걸로 연습을 해보시자고 했죠. 그래서 비교급 than any other 뒤에 단수명사 나왔던 거 요거 기억할 거야. 바꿔볼 수 있어야 된다. 다 됐나요? 이렇게 바꿔놓으면 주제문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문장 플러스로 바꿔버리면. 다 적었나요? 자, 그 다음 5번 갑시다. 지훈아, 5번. 답은요? 5번인데, 자, 이 5 times는 무슨 사? 배수사라고 배웠죠? 우리 배수사 문법을 좀 여기다 써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중에 힌트가 여기 as가 보여요. 그럼 배수사 문법을 한번 적어보자. 자, 배수사 뒤에 뭘 쓴다? as 다음에 형용사나 혹은 부사의 무슨 급? 원급 뒤에는 as 이렇게 쓰는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 하나 더 있었죠. 얘를 어떻게 더 바꿀 수 있다고 했지? 불러보자. 배수사 비교급 than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다라고 배웠어요. 두 가지가 다 떠올라야지. 자, 그럼 this theater is 5 times as big as that one인데 잘 보시면 as니까 이것도 원급 비교라고 배웠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비교 구문이에요. 비교 구문에서 비교 대상은 어때야지? 같아야죠? 그럼 this theater 하고 뭘 비교하겠어? that theater 하겠죠. 대명사라고 했지? 그러면 해석을 해봅시다. 지훈아. 여기 보고 하세요. 극장. 이 극장은 이거 배웠잖아. 이 극장은 저 극장의 5배만큼 더 크다. 자, 5배만큼 크다 해도 좋고 혹은 5배 더 크다. 이 극장은 저 극장보다 5배 더 크다. 이러면 되죠.
자, 그럼 우리가 밑에 썼던 배수사 비교급 된 구조대로 바꿔서 한 번 더 쓰세요. 지훈아, 불러볼까? This theater is 5 times bigger than that bigger than than that one. that one. 됐죠? 그래서 배수사 5 times 그 다음 bigger 비교급 그 다음 than 보이시죠? 항상 비교급하고 than은 짝이니까 해석은 똑같겠죠? 육 번 갑시다. 연아야? 응. 자, 1번이 틀렸다고 했는데 왜요? 수가 아니라 비교급 강조를 써야 돼. 그럼 어떻게 바꿔? 멋지. much more가 좋겠죠. 잘했어요. 자, 지금 보시면 he sleeps인데 sleep은 일형식 자동사예요. 그럼 여기 있는 more는 비교급이긴 한데 뭐의 비교급 같아? 부사의 비교급이에요. 그래서 이 more는 부사의 비교급입니다. 근데 이 so라는 단어가 어색하죠. 얘를 so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로 바꾼다고 우리가? much 같은 걸로 바꾼다. 이 much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비교급 강조라고만 써놓으면 우리가 될 것 같아요. 해석을 해봅시다. 연아야, 1번 보기. 그는 그의 아내보다 훨씬 더, 비교급 강조는 훨씬 더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훨씬 더 많이 잔다. 해석까지. 자, 그는 그의 아내보다 훨씬 더 많이 잔다. 적었나요? 비교급 강조는 나중에 고등 올라가시면 문제로 나올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중등 수준의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거의 볼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한 번은 합시다. 비교급 강조 뭐뭐 있니 지우는? 5가지. 비교급 강조는 much, lot. 보고 읽을까? 기억이 안 나면? 네. much, even, for, a lot. 빼먹은 것 같은데. 그리고 조하나? 뭐 있니? much, still, even, far, large. much, still, even, far, a lot. 5가지로.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한다? 훨씬 훨씬 더라고 해석을 하시고 올 수 없는 게 있었죠? 베리는 안 된다고 했죠? 왜 안 돼요? 원급 강조. 베리는 원급 강조. 앞으로 문제가 안 나온다고 해서 몰라도 된다는 아니야. 알고는 있어야지. 다시 한번 뭐뭐 있다고요? 5가지? 지훈아? much, still, even, for, a lot. 4가 아니고 far야. far, far. 네. 발음 조심하시고. 자, 다 적었으면 1번은 해결이 됐고요. 그럼 2번은 왜 나왔을까? 1번 이미 답이 나왔고. 자, 2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법 구조 있죠?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표시할게요.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야.
자, 뭐라 쓰면 되나요? 불러봅시다. 비교급 than any other 플러스 단수 명사.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무슨 구문이에요? 최상급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건 최상급 구문이죠. 생긴 건 이래도 최상급이다. 해석하면요. 주원아, 그는 그는 그 어떤 다른 그 어떤, any other는 다른 그 어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아까 여러분 쓴 문법에 해석 먼저 적어놓을까? 자꾸 헷갈리나 본데 해석 어떻게 하라고 했지? 주어는 주어부터 주어는 주어는 다른 그 어떤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 쓰세요. 주어는 다른 그 어떤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 구조에다가 해석 써놓으시고 2번 문장 해석 다시 해보자. 주어나 그는 다른 그 어떤 남자아이들보다 소년들보다 소년들보다 더 좋다. 나이스하고 동의어를 kind라고 하시면 돼요. 친절하다. 더 친절하다. 친절하다. 그는 다른 그 어떤 소년들보다 혹은 소년보다 더 친절하다. 해석 적어 놓으시면 돼요. 주제문 모형이라고 했으면 해석이 정확하게 돼야겠지. 3번도 문장 구조 써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부정주어에서 적어 놓은 거 있죠? 자꾸 써봐야 내 거 된다. 연합 불러볼까? No other 플러스 단수명사. 그게 부정주어라고 했죠. 그 다음에 as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 as. 그쵸? 그럼 지금 책에서 보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other는 어차피 생략이 가능하고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건 바로 여기입니다. no other 다음엔 단수명사 쓴다고 했어요. 기억하죠? 그래서 부정주어가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 확인해야 될 건 뭘 것 같아? 바로 요 as와 as 사이에 뭐가 왔냐지? 지금 비동사가 나왔으니까 누구 자리죠? 보어 자리면 뭐의 원급? 형용사의 원급이 와야죠. 형용사의 원급 왔는지 확인해봐. 맞죠? 맞죠? 자, 해석을 해보면요. 어떤 가수도 그녀만큼 굿은 좋은 말고 훌륭한으로 합시다. 굿하고 동의어를 great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어떤 가수도 그녀만큼 훌륭하지는 않다. 그렇게. 그 어떤 가수도 그녀만큼 훌륭하지는 않다. 자, 이번에 3번 문장을 부정주어 다른 방법 있었죠? 문장 바꿀 수 있잖아요. 바꿔서 다시 한번 더 쓰세요. 이번엔 other를 빼놓고 한번 해보자. 어차피 생략해서 쓸 거라면. 주원이 불러볼까? No singer is better than her. 해석하면요. 어떤 가수도 그녀보다 훌륭하지 않다. 더 비교급이니까. 비교급은 항상 더를 붙이세요. 더 뭐뭐 하다니까. 다시 해봐요. 어떤 가수도 그녀보다 더 훌륭하지 않다. 그렇게. 그럼 얘도 부정주어죠? 그럼 부정주어 뒤에 뭐 나왔니? 비교급 than 쓴 거 보이시죠? 해석 어떻게 하지? 어떤 뭐뭐도 뭐보다 더 뭐하지는 않다. 어떤 뭐뭐도 뭐뭐보다 더 뭐뭐하지는 않다. 그래서 어떤 가수도 그녀보다 더 뭐뭐하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하죠. 적었나요?
4번은요. 이건 어디 때문에 나왔을까? 자, he speaks English 나왔는데 주어고요. speak 동사만 표시해 볼게요. 끝났어요? 안 끝났죠? 뒤에 English라는 목적어를 썼으니까 얘는 몇 형식으로 봐야 돼? speaks는 3형식 동사로 보셔야지. 그럼 목적어에서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 better는 뭐의 비교급이에요? 그렇지. 부사의 비교급이죠. 그쵸? 그래서 부사의 비교급이 나온 거예요. 그럼 부사의 비교급 than 보이지? 항상 비교급과 than은 짝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부사가 수식하는 건 English야, speaks야? speaks겠죠. 해석해볼까요? 지호 해보자. 그는 나보다 영어를 더 잘 말한다. 그렇지. 그는 나보다 영어를 더 잘 말한다. 이 better가 부사의 비교급이라는 건 이해가 되죠? 그럼 4번은 맞는 거고 비교급하고 than이 붙었으니까 맞는 거란 얘기예요. 5번은 February is the shortest month of the year. 네. 힌트 어디 있을까요? of the year. 힌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범위. 그럼 of the year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연중에서라는 말을 너가 잘 써? 너무 어렵지 않아? 잘 안 쓸 텐데. 1년 중에. 연중에서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너무 어려운 말이야, 한국말 중에서도. 그래서 1년 중에라고 합시다. 그럼 February 몇 월이에요? 2월은 해봐 해서 1년 중에 가장 짧은 달이다. 해석되시죠? 그래서 구조 보시면 주어고요, 동사고요. 여기 누구 자리야? 보어 자리 좀 나온 게 명사예요. 잘 보시면. 그러면 the shortest는 뭐의 최상급이라고 봐야 되지? 그렇지. 여기는 형용사의 최상급이라고 봐야죠. 그래야 누구를 수식해? 명사를 수식하는 거니까요. 형용사의 최상급에는 반드시 뭘 붙여라? 더를 빼먹지 말라. 만약에 더가 빠졌으면 틀렸을 거야. 알겠죠? 5번은 그걸 물어보는 거야. 형용사의 최상급 앞에 더가 붙어 있냐? 이걸 확인해 보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6번 다 정리됐나요? 7번 가자. 연아야? 7번 답은요? 4번이 4번. 왜요? 원어블 플러스 최상급 플러스 복수명사를 써야 되는데 프렌즈에 S가 안 붙어. 그렇지. 여기 S 붙어야겠지? 우리 4번은 문법 쓸 수 있나요, 이제? 같이 좀 더 해볼까? 원 오브, 그 다음엔 정관사 더 플러스 그렇지. 최상급, 그 다음에는 복수명사. 이렇게 먼저 써보면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하죠?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 쓰시고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 적었나요? 해석까지? 문장 구조 보시면 he 주어고 is 동사 그 다음에 보어 나올 차례일 텐데 보어 어디 있어요? 원 혼자 보어죠. 다시 한번 얘기해. 원 오브 뒤에는 정관사 더 빼먹지 마시라. 여기 한 번 더 체크하시고 최상급 보이시죠? closest 그 다음 friends겠죠. 복수명사 확인하라겠죠. 이렇게 두 군데는 꼭 확인하자. 그래서 friend s 붙어야 되는데 틀렸다 이거죠. 지호 해석 한번 해볼까? 그는 학교에서 나와라는 말은 여기 없습니다. 지금 소설 쓰지 마세요. mine이 뭐야? 품사. mine의 품사.
뭐죠? 조하나, 후회돼요. 소유대명사. 소유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라고 했어요? 소유격 플러스 명사라고 했죠. 이렇게 대명사가 나오면 쌤 뭐하라고 했지? 두 단어로 바꿔. 방금 여러분 얘기한 걸로. 그럼 my는 두 단어로 바꾸면 뭡니까? 마이 my 프렌드. friends겠죠. 그럼 여기 있는 ove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뭐뭐의예요? 아까 우리 of the year 해서 어떻게 했니? 전치사 of 해서 어떻게 했어요? 최상급이 나온 다음에 여기 전치사 of가 붙으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 더? 뭐뭐 중에서라고 적해. 그럼 뭐 중에서야? of my는 내 친구들 중에서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나의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시 해보세요. 그럼 학교에서 나의 친구들 중에서 가장 가장 친한 친구들 중 하나예요. 친구들 중 하나다. 그렇지. 그는 학교에서 내 친구들 중에 of mine을 내 친구들 중에 라고 해석하는 게 이렇겠지. 내 친구들 중에 가장 친한 친구들 중 하나이다. 그럼 여기는 closest는 뭐의 최상급이라고 봐야 돼? 형용사의 최상급이죠. 그럼 closest가 형용사의 최상급이라고 했으면 close가 형용사란 얘기인데 무슨 뜻이지? close 형용사는 뜻이 두 가지였죠. 뭐뭐 있니? 첫 번째가 가까운, 두 번째가 방금 해석했잖아요. 친한이라고 했지. close는 형용사일 때가 가까운이란 뜻도 있고 친한이란 뜻도 있었죠. 그럼 close는 형용사 말고 부사도 있었잖아. 무슨 뜻이었니? 가까이. 그건 부사일 때. 조하나, closely는 부사인데 무슨 뜻이죠? closely. 뭐니? 연아요? 아니에요. 모르시면 따로 쓰세요. closely 부사. 밀접하게, 면밀하게. 가깝게라고 하지 마세요. 그 뜻 아예 없으니까. 추측성으로 대강 찍지 말자. 알겠지? 자, 여러분들한테 내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드리면, 방금 전에도 우리가 close를 품사 두 가지를 배웠어요. 뭐뭐라고 했니? 형용사랑 부사 다 했었고 분명 해석이 달랐죠. 그 중에 close가 부사일 때 뜻이 뭐였니? 가까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 번만 해본다면 closely도 가까이란 뜻이겠니? 그건 아니겠지. 이미 close가 가까이란 뜻인데 어떻게 closely가 또 가까이겠어? 그쵸? closely는 무슨 뜻이다? 밀접하게, 면밀하게.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 하나만 더 할게. 여러분들이 몰랐던 걸 처음 배울 수는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알려드렸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른다. 그건 문제가 있어. closely라는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내가 처음 얘기했을까? 아닐 거야.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closely를 가까이라고 해석을 알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독해, 특히 모의고사 수준 독해에서 closely가 나올 일이 없다면 나도 뭐라고 안 합니다.
뭐하러 얘기하겠어? 나올 일이 없으면 뭐하러 얘기합니까? These things are closely related each other. 쌤이 써봤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까이라고 해석이 됩니까? 해석 어떻게 되는지 좋아하나? relate These things부터 하세요. relate 뜻을 These things부터 해봐. 이런 것들은 이러한 것들은 are related가 연관돼 있다, 관련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relate가 연관시키다, 관련시키다 동사거든. 그럼 these things are closely related each other 뜻이 뭐겠니? 이것들은 each other는 뜻이 뭐였니? each other 처음 보는 거 아닐 거예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자. each other. 처음 보는 단어야? 무슨 뜻이니? 알아? 서로. 조한? 다시 해볼까? 이것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지금 문장 굉장히 짧죠? 여기 어려운 단어 쌤 하나도 안 썼습니다. 이러한 이것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가까이라고 해석이 됐어요? 그럼 내가 이 문장을 왜 보여줬냐면 밀접하게라는 단어는 외웠어요, 여러분들이. closely가 밀접하게래, 면밀하게래, 그지? 근데 저 단어만 꼴랑 외우면 안 외워질 거야. 우리가 한국말로 생각해봤을 때 밀접하게, 면밀하게라는 단어를 뭐 할 때 쓸까요? 면밀하게 조사하다. 밀접하게 서로 관련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 이런 말 할 때 씁니다. 한국말로도. 아시겠어요? 단어 하나만 끄집어내서 외우지 말고 저런 동사랑 같이 외우는 게 좋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우실 때 잘 와닿지 않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closely 같은 단어.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closely를 찾아보시면 예문이 뜰 겁니다. 그 예문들을 같이 써놓는 게 좋아요. 알겠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냥 혼자 해석하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니까. 근데 함정이 뭐냐? 여러분들은 몰라요. 선생님들이 그걸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선생님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당장 내가 하는 수업하고 학교 선생님 수업하고 한번 비교해봐. 어떻게 다른가? 다 가르쳐 줍니까? 아니죠? 필요한 정보만 전달할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은. 그걸 잘못됐다고 하지 않아. 왜냐면 그건 선생님들이 역할이 맞아요. 45분 내지는 50분이라는 시간 안에 교과서 한 단원의 지문을 진도를 다 나가려면 모든 정보를 다 전달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중3 교과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한테 중학교 1학년 내용부터 끄집어내서 다 모든 걸 설명하다 보면 1시간 안에 진도 못 나갑니다.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과정 혹은 2학년 과정에서 이미 배웠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다시 언급을 안 하세요. 그럼 뭘 언급할까?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되는 교과 과정상 중3에서 처음 배우는 개념들은 얘기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냐? 그러면 close하고 closely 같은 저런 단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언제 배웠었을까요? 중1 과정에서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이 책이 레벨 3죠 지금. 레벨 1 할 때 했습니다. 형용사와 부사 파트에서 배웠어요. 이런 말은 기억날걸? 쌤이 fast는 특징이 뭐라고 했지?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다라고 기억은 할 거예요. 그걸 말이 기억이 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배웠었다는 뜻입니다. close하고 closely를 분명 배웠고 hard, hardly 차이 배우셨어요. 기억은 나요? 그 의미 차이도 기억이 나야 될 거야 지금. 그 hard라는 단어가 close보다 시험 문제가 더 잘 나와요. 그러면 close하고 closely도 방금 전에 우리가 방금 했던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는 closely를 가깝게 이렇게 해석은 하지 말자. 아시겠어요? 알았지? 그래도 될 것 같으면 나도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5번 보자. It is the most boring play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boring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보자. 지훈아, 이거 뭐라고 부를까요? 무슨 형용사야? 처음 배우는 거 아니야? 너도 이제. boring 뜻이 뭔데? 지루. 감정이면서. 떠올리려고 해야 돼. 그럼 감정 형용사는 어떻게 풀 거야? 주어랑 풀 거예요? 얘랑요? 문장 구조 잘 보고 생각할까? 얘가 주어는 맞아. 얘가 동사는 맞아. 그 다음 뭐 나올 자리인데? 어디 있어요? 보어가 어디 있어요? 한 단어 집어. 플레이 품사. 자, 이게 형용사라는 이름이니까 형용사가 하는 일이 뭐지? 누구 수식할까요? 다시 물어보자. 이 감정 형용사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었는데 어떻게 풀까? 누굴 가지고 풀까? 주어 가지고 풀까요? 얘 가지고 풀어야겠지? 지금 화살표 모양이 이렇게 된대.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는 사람이야, 사물이야? 그럼 답을 뭘로 해요? 배웠죠? 우리는 사물이라고 썼지만 우리가 배운 내용이 하나 더 있을 거야, 주하나. 감정에 뭐라고 불렀지? 감정에 뭐라고 부르니? 다 까먹었네. 연아야? 뭐라고 부르나요? 감정의 대상. 적자. 감정의 대상. 대부분 사물일 경우에는 감정의 대상이기 때문에 현재분사 인증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사람은 뭐였겠니? 감정의 주체. 잊어버리지 말자. 감정의 주체라는 건 감정을 직접 느낀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플레이까지만 해석을 먼저 좀 해보자, 조하나. 그것은 그것은 가장 지루한 연극이다. 지금 무슨 급 썼죠? 최상급을 썼죠. 왜요? 힌트 어디 있을까요?
I've ever watched. 이걸 우리 뭐라고 하지? 이것도 범위라고 했죠. I've ever watched 뒤에는 누구 자리가 빠져 있어요? 동사의 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빠져 있을 거니까 play하고 I 사이에는 누가 생략돼 있다? 해 뭐가 생략되어 있다? 지금 여기 목적어 빠져 있다고 너 입으로 얘기한 거야? 대 또 저러네. 그냥 that? 아니 목적격 관계되면 that이라고 대답하기 전에 뭐라고 해야지? 목적격 관계되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얘기하는 게 낫다잉. 난 that이라고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알겠어? 어떻게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뭔 대신 줄고 꼴렁 that이래.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요? 목적격 관계되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되어 있는데 그걸 뭘 보고 알았니? 뒤에 뭐 GD 목적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 배웠을 거야. 명사가 나오고 나서 뭐가 이어지면? 주어동사 주어 동사가 이어지면 뭐 한다? 부식 이거 기억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데? 지훈이 해봐. 이 구조가 되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고. 처음 보는 거야? 지금 이거 해석 어떻게 하겠어? Play, I've ever watched. 모르겠어? 모르겠어? 연아, 해볼까? Play, I've ever watched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봤던 연극. 이거 해서 어떻게 해? 주어가 동사 하는 명사. 여기에 뭐 생략되어 있다고요? 어차피 생략되는 건 신경 끄자고 했으니까 내가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 했지? 분명 내가 알려줬을걸? 독해에서도 수도 없이 했는데 지금 이 구조를 모르면 문법 문제건 독해건 싸그리 무너져요. 선생님들마다 이거 풀어주는 이 설명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신데 난 이렇게 써주고 어떤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이렇게 하신다? 명사가 나오고 나서 명사, 동사가 나오면 얘가 얘 무조건 수식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도 있어. 근데 이거랑 이거랑 달라? 같아. 주어도 명사 아니야. 근데 저 그림들을 선생님들이 왜 자꾸 그릴까? 이것도 처음 배우는 것 같아? 저기 뭐 생략되어 있다고요? 또 하나 더 있다. 저 구조가 될 때 생략될 수 있는 게 두 개라고 했어. 뭐 있니? 조하나? 목적격 관계대명사 말고 또? 소유격 관계 뭐라고? 뭐라고요? 소유격 관계되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가능해? 응? 생각 좀 하고 얘기하자. 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유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하단 말은 들어본 적이 없을 건데. 제발 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할까? 왜 이렇게 생각 없이 공부하지? 무한 반복해요 그냥? 나올 때마다 계속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할까요? 그럼 언제 발전해? 할 때마다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할 거면 우리는 수능 공부 언제 해요? 맨날 허구한 날 기초만 받고 있을 거야? 어? 내가 한 번만 더 설명해 줄 테니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잊어버리지 마.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될 수 있는 건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제발 생각 좀 하고 얘기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건 뒤에 누구 자리가 빠져 있는 거냐?
생각하고 얘기해. 난 목적어 니들한테 그렇게 안 가르쳤어. 정확히. 조한. 뭐? 동사의 동사의 목적, 목적어. 또 준동사의 준동사의 목적어. 또 전치사의 목적. 그 세 가지 나와야지. 가장 심플하게 그림 그려주면 이 그림이야. 지금 이렇게만 하면 누구의 목적어야? 동사의 목적. 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빠져 있는 거지.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목적어도 준동사의 목적어랑 또 전치사의 목적어. 그 셋 중에 하나가 빠져 있는 그림이 이거야. 지금 여러분 보기에도 누구 자리가 빠졌었죠? Play I've ever watched 하면 동사의 목적어가 빠졌었지. 기억해? 기억나? 그럼 이 사이에 뭐 생략돼 있다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다고 한 거지. 그럼 다시 또 물어보자. 관계대명사는 무슨 절이야? 해석은요? 형용사들이 하는 일은 뭐니? 주어, 후시, 명사. 내가 한 번만 더 부탁하는데 생각을 좀 하고 얘기할까? 명사, 후시, 배운 대로 합시다. 형용사절. 명사, 후시. 하는 문장.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명사 수식 일으켰어? 난 단 한 번도 형용사절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어. 왜 풀어서 얘기할까요, 선생님은? 응? 네가 방금 말한 것처럼 명사 수식이요. 그럼 형용사랑 형용사절은 같아? 같아요? 다르잖아요. 그냥 형용사는 명사 수식 이렇게 외워버리면 여러분들한테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이거 구별이 안 돼. 구별 되겠어? 내가 왜 형용사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이 얘기하겠어? 이걸 구별하는 게 아무 쓸데없으면 나도 얘기 안 해요. 그냥 아까 나도 그냥 명사 수식이야. 이렇게 할까요? 어? 이렇게 해버리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문법 문제 풀다 보면 해설지 있지. 그거 이해 못해 너희들은. 분명 설명이 써있는데 저게 뭔 소리야.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임으로 명사를 수식해야 되는 문장의 올자림으로 형용사절이 와야 한다 이런 말이 써있을 건데 그게 뭔 소리냐. 못 알아듣겠지. 내가 너희들한테 좀 뭐라고 했는데? 나 이렇게 했어.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이다? 얼마나 더 쉽게 해줘야 돼.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라고 난 수백 번도 더 얘기했어요. 다닌 지 얼마 안 된 친구는 그렇다고 치자. 니들은 그러면 안 되지. 몇 년째인데. 처음 배워요, 나한테 이거? 그럼 어려운 게 문제냐? 귀찮으면 문제냐? 왜 여러분들은 수학은 꼼꼼하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영어는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답답하다 진짜. 학교 선생님은 저렇게 자세히 안 하시죠? 그게 맞는 공부라고 생각해? 여러분들이 그게 맞다면 지금 학원을 왜 다녀요? 솔직하게 똑 까놓고 얘기해봐. 그게 다 이해가 되시고 선생님이 말하는 수준까지 다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학원을 지금 다닐 이유가 없어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 보여주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해석이 안 되니까 저 선생님은 저게 왜 끊었지? 이해가 안 가니까 다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왜 끊은지를 보여주는 거잖아.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끊기만 하잖아. 여기가 왜 수식인지 뭐가 생략되어 있는지 이런 거 설명 다 하시냐고. 할 때마다 하시냐고. 안 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나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야. 왜 올 때마다 머리를 포맷하고 와? 왜 싹 잊어버리고 와?
어쩌다가 까먹을 수 있지? 그 정도가 아니야. 내가 그런 건 내가 좀 화 안 내. 영어를 잘하고 싶으세요? 잘하는 비결이 이거예요. 단어만 열심히 외우고 해석 대량 때려 맞추면 될 것 같아? 아까 너 그래서 해석이 맞았니? 5분 마이는 네가 깨서 어떻게 했더라? 나의 친구들? 맞았나요? 왜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려도 안 해요? 답답해 미칠 것 같아 진짜. 응? 어려운 게 문제냐? 어려워요? 너무 구조가 어려워요? 나는 오히려 재밌을 것 같은데 수학적으로 풀어주니까. 아 나는 영어를 그냥 대충 단어 갖다 때려 맞추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만. 저렇게 구조가 있구나. 난 설명 들으면 재밌을 것 같아 이거. 이해가 되니까. 영어를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구나. 그전에 난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어. 내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 뭔지 하나 보여줄까? 내가 이거를 맨날 애들한테 시켜보거든? The movie I watched. 이거 한번 해석해봐, 지훈아. 대부분 애들이 뭐라고 해석하는 줄 아냐? 나는 영화를 봤다. 너도 그러냐? 어? 지훈, 해봐. 내가 보았던 영화. 돼요? 내가 봤었던 영화 됩니까? 되냐? 안 돼? 이거 해석 어려워? The movie I watched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요? 아 솔직히 얘기해. 이해가 돼? 안 돼? 안 됩니다. 얘 품사 뭐야? 명사. 내가 한글로 써줄게. 너가 알고 있는 게 명사가 주어가 될 수 있지. 주어라고 칩시다. 그 다음 뭐 나올 자리예요? 그다음에 동사요. 동사가 나올 자리죠? 네. 동사 나왔나요? 아니요. 얘가 동사인가요? 아니요. 그럼 끊어봐. 그 다음 뭐 나왔니? 명사가 나왔어요. 명사가 또 나왔지? 오케이. 그 다음엔 그다음에 동사가 나왔어요. 그건 알겠어? 네. 그럼 뭐 하라고 했니? 내가 지금 저 그림에서?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 그건 필요 없고. 내가 지금 너한테 시킨 게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지 물어본 게 아니야. 그림 어떻게 그리면 되겠냐고 이제. 이제 명사, 동사 써줬어. 이제 어떻게 그릴까요? I watch가 또 무비를 수식하는. 얘가 무비를 수식하는. 이걸 영어 문법에서도 영어를 쓰는 애들도 배워요. 후치수식이라고. 내가 한국 스타일로 가르친 게 아니고 영어를 쓰는 네이티브 애들도 이거 배워요. 원리까지 알려드려? 알려드릴 수 있어 나는. 다 해드릴게.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니까. 잘 봐. 한 번만 배우면 끝나거든? 이게 니네 알고 있는 영어지? 맞아요? 이 중에 명사 찾아봐. 나 단어 3개밖에 안 썼어. I 또 The movie. 잘 들어? 명사는 움직일 수 있어. 그게 원리야. 얘를 앞으로 움직여 볼게. 움직였어? 빈칸 만들었어?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뭘까? 그건 의미가 없어. 우린 신경 꺼도 돼. 왜? 어차피 생략할 거야. 이해돼요? 지금 너네가 움직인 게 주어였어? 목적어였어? 목적어죠? 목적어죠? 목적어를 움직일 때는 신경 꺼. 이게 원리야. 대신 수식으로 해석을 해. 이렇게. 이걸 영어 애들은 네이티브들도 배워. 후치 수식이다? 그럼 내가 보는 영화가 돼. 돼? 그럼 또 해봐. 내가 뭐가 움직일 수 있다고 했어? 명사가 움직일 수 있다고 했지.
누구도 움직일 수 있겠냐? 내가 움직여 볼게. 빈칸. 그 다음 어떻게 돼? Watch the movie. 자, 지금은 누구를 움직였지? 목적을 움직인 게 아니라 주어를 움직였죠. 주어를 움직일 때는 이건 약속이다? 이땐 써야 해. 생략이 안 돼서. 주어를 움직일 때는 무슨 격을 쓰면 되냐면 주격이라는 걸 써주자고 약속을 한 거야. 이 네이티브 애들이. 근데 사람이지? 이때 세우려는 게 있을걸? 뭐 쓸까? 그럼 네가 좋아하는 주어는 나왔다 얘야? 동사 바로 왔니? 끊었어? 관계대명사가 하는 일이 뭐래? 써놨다 아까. 명사를 식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혹은 꾸며주는 문장. 배운 거 또 써먹어봐. 주어가 뭐의 수식을 받았어? 조하나? 무슨 절? 형용사들의 수식을 받으면 뭐 하라고 했니? 두 번째 동사를 찾자라고 했죠? 이번에는 우리는 지금 쓰는 거니까 찾는 게 아니라 써야 될 거예요. 여기에다가 뭘 써야겠니? 이게 본동사야. 그럼 이제 해석이 하면 어떻게 되냐? 해봐. I who watched the movie. 이제 해석해봐. 조안해봐. 그 영화를 보는 나는. 해석 달라지죠? 이게 관계대명사의 원리야. 주격, 목적격.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한국 선생님들이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이 원리는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표부터 보여줘. 주격, 목적격, 소유격, 선행사가 사람, 사물, 동물. 그거 왜 가르치는데? 이 원리도 모르는 애들한테? 이 원리 배운 적 있어? 그냥 외우지 않았어? 주격이다, 목적격이다, 소유격이다 해갖고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못 써먹지. 왜 못 써먹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를 배웠다는 거는 부정 못 할 거야. 나는 관계대명사 배운 적이 없다. 손 들어봐. 아무도 없지. 그럼 다시 물어볼게. 관계대명사가 형용사들이라는 말은 들어봤어? 학교에서? 안 들어봤지. 그게 문제야. 여러분들이 분명 관계대명사라는 거 배웠는데 왜 배웠어요? 내가 다시 물어볼게. 관계대명사를 배울 때 여기 앞에 있는 이 단어가 명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이것만 따지고 있었다면 완전 잘못 배운 거야. 아주 잘못 배우신 거예요. 관계대명사를 제대로 배우는 아이들은 앞에 있는 단어를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 동물을 썼어. 내가 개, 고양이를 썼어. 그럼 무조건 후는 안 되겠네? 여러분 배운 대로 치면요. 무조건 위치하고 대하실 써야겠네요. 후도 돼요. 그럼 사람이면 무조건 후인가? 아니. 우리는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근데 왜 영어를 그렇게 배우지? 네이티브도 그렇게 안 쓰는데? 아니 되게 웃겨 내가 보기에는. 어떨 때는 막 네이티브 스피커들처럼 영어 하는 법을 배운대. 좋아? 나쁘지 않아? 근데 문법은 네이티브들처럼 공부 안 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어? 네이티브들한테 이거 해석을 가르칠까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한국말 책을 해석을 배웠습니까? 안 배우잖아. 왜? 해석이 되거든. 근데 그게 어떻게 됐지? 많이 들어보고 말도 해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도 읽어보고 그게 몇 년간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쌓여있던 거야. 맞죠? 초등학교 8살에 들어가죠. 보통 말을 2살 때 혹은 3살부터 시작한다고 치고 2살 때부터라고 칩시다. 그럼 짧게 봐도 6년이야.
맞지? 6년이라는 시간이 축적된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듣고 말하고 읽는 게 된 상태로 가는 겁니다. 맞죠? 물론 우리나라 애들도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한글 못 띄고 간 애들도 꽤 있을 거야. 요즘 많이 없지. 그러면 한글만 떼고 갔나? 가나다라만 떼고 갔어요? 여러분들 세대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책 한 권 정도는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갔을걸? 아닌가? 동화책이라도 읽은 적이 없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있잖아요. 동화책에 써져 있는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모르고 갔냐고. 아니죠. 지금 여러분도 써져 있는 문장이 동화책 수준의 글이에요. 이 문장들이. 여러분들은 레벨 3라고 써져 있지만 내가 보기엔 동화책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해석을 못한다. 못할 수 있지. 그럼 왜 못할까?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 네이티브들처럼 단연간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이티브는 The movie I watched yesterday 해만 알려줘도 내가 어제 봤던 영화 바로바로 됩니다. 가장 좋은 건 내가 영어를 듣고 읽는 순간 바로바로 머릿속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문장 구조를 끊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The movie I watched yesterday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조를 보여주는 거고 원리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원리를 한번 배웠다면 내 걸로 만들어야지. 난 진짜 실망스럽다. 내가 너희들한테 관계대명사를 처음 설명하는 게 아닌데. 쌤이 레벨 3 문법책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고등 수능까지 필요한 문법 이론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고등 올라가신다고 해서 새롭게 배우는 문법 이론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런 상황이 나타났다. 되게 개탄스럽다 진짜. 영어학원을 몇 년을 다니면 뭐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아는 게 없고 해석이 지금도 헷갈린다면 영어학원을 왜 다닙니까? 학원만의 문제일까? 학교는 안 다녔어요? 여러분 초3부터 지금까지 영어 배웠어요. 학교에서. 맞지? 짧게 잡아도 7년이야. 6년에서 7년. 6년 내지는 7년 동안 학교에서도 배우고 영어학원에서도 배워서 너희가. 그런데도 The movie I watched 저 꼴랑 3단어짜리를 해석을 못합니다. 원리조차 모르고요.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나는 되게 큰 문제라 보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왜 문법이 계속 중요하다 얘기하겠어요? 문법만 중요하진 않아요. 결국 쌤이 얘기했지. 목적지는 어디야? 독해입니다.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독해를 잘할까? 단어만 열심히 외워서? 그건 기본입니다. 단어는 기본이에요. 기초. 그러면 또 필요한 게 뭐 있어? 단어랑 어휘랑 또 문장 구조. 나 말고도 실력 있는 영어 선생님들, 뭐 메가스터디는 어디든 다 좋아, 어디든. 그 실력 있다는 선생님들이 다 같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뭔지 알아? 너희들은 문장 구조를 안 봐. 구조를 볼 생각조차 안 해. 의식을 아예 하질 않아. 그게 왜 안 될까요? 왜 안 할까요? 나는 답을 알아. 나도 겪었거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구조를 설명 안 합니다. 학원들에서도 나 빼고 다른 학원들은 대부분 그냥 단어만 가지고 해석을 하고 쭉쭉쭉 이야기식으로 하시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 들어. 그건 최종판입니다. 여러분들이 고3쯤 됐을 때나 들으면 될 최종판 영어 수업이에요. 고3들한테 영어 문장 구조랑 문법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그거는 고3 수준 강의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고3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독해를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너희가 알아 이미. 근데도 안 해. 어려움의 문제일까요? 난이도가 너무 어려울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갈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수학에 비하면 엄청 쉽다고 생각해 이거. 중3 수학, 고등 수학에 비하면 이거는 뭐 어려운 난이도 축에도 못 껴. 이 정도 구조는. 여러분들은 더 어려운 것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걸 안 하지? 나는 못한다고 표현 안 하고 싶다. 정말 나는 저걸 들어도 도저히 모르겠어. 난 내가 포기할게. 나는 저 수업을 내가 도저히 나를 때려 죽여도 The movie I watched 하면 내가 봤었던 영화라는 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면 내가 포기할게요. 이해 안 가니? 원리 설명해드렸잖아요. 형용사절. 내가 이름을 쓰지 않았어. 이름 뭐라고 했지? 하는 일이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라고 얘기했어요. 명사 수식이라고 대답하는 것과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라고 대답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다. 알겠니? 자꾸 딴 길로 샜는데 하도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요즘엔 아무도 저런 얘기들을 안 하더라고. 이 원리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선생님들이 Play I've ever watched, 내가 봤었던 영화, 내가 봤었던 연극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이게 다 되는 줄 아시나 봐요. 기껏 그려줘봤자 요렇게 그릴 거거든? 그럼 여러분도 요렇게 할 거 하잖아, 필기.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도 혼자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안 배우면? 안 될걸? 내가 장단컨대 이거 안 될걸? 그럼 여러분들은 영어 공부를 한 건가요? 아니면 받아쓰기 한 건가요? 응? 받아쓰기 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지 받아쓰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학학원 가서 받아쓰기 하고 오니 선생님이 앞에서 칠판에서 막 문제 풀이 과정 보여주시면 그거 받아 적고 옵니까? 아, 그럼 나는 공부를 뿌듯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닐걸? 오히려 허탈할걸요? 수학 수업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수학 수업을 내가 뿌듯하게, 마음 뿌듯하게 수업을 잘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쌤 참고로 문과 나왔거든? 나는 학원 다닐 때 이과반으로 갔어. 수학 잘하고 싶어서. 쌤은 어떻게 인지 알려드릴게요. 문제를 미리 풀어갔어요. 그날 선생님이 진도 나가실 부분을 미리 풀어갔어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풀이 과정을 적었어요. 물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럼 내 나름대로의 식이 뭐 한 5줄 조리로 나왔다고 칩시다. 5줄이 걸렸어요. 내가 풀을 때는. 근데 학원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걸 보니까 한 3줄 만에 끝내. 신박하네. 그게 경험의 차이겠지. 그럼 나는 저렇게 풀었는데 저 선생님은 저거 문제를 저렇게 푸시는구나. 내가 저런 원리를 몰랐네. 수학은 응용의 학문이거든요.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5줄짜리가 5줄이 그대로 될 수도 있겠지만 3줄로 줄을 수도 있어요. 그건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 달라. 내가 알기로는. 내가 수학 공부한 지 하도 오래되고 다 까먹었지만 나는 공부를 그렇게 미리 해간 다음 수학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감탄을 했어. 야, 선생님 저렇게 푸시네. 반대로 그냥 답지에 써져 있는 대로 똑같이 푸는 선생님들을 보면 선생님은 그냥 뭐 못하는 건 못 가르치시는 건 아닌데 그냥 뻔한 것만 가르쳐 주시는구나. 궁극적으로 내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선생님은 아니시구나.
그럼 과감히 선생님 바꿨어요. 선생님을 평가하는 기준이 친절하냐, 자상하냐, 그게 아니고 나의 실력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시는 분이냐, 아니냐, 이거거든. 근데 그게 판단이 서시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내가 풀어가는 거야. 근데 그게 참 어렵다? 풀어간다는 게. 왜? 여러분들 하루 중에 쥐어 짜면요, 내가 문제를 풀어보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장 많이 쥐어 짠다고 하더라도요, 2시간 내지는 3시간이에요. 학교 다니는 중에는요. 그 정도만 하셔도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 정도만 하잖아? 전교권입니다. 전교 1등이라는 그 정도의 위치를 가는 거는 물론 뛰어난 머리도 필요했지만 꾸준함과 성실함과 하루에 2시간 내지는 3시간을 꾸준하게 매일같이 공부하는 습관이에요. 본인들이 지금 성적이 안 나온다는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보세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급한 대로 오늘 수학이니까 오늘 수학학원 숙제를 하고 있고, 영어학원이니까 영어학원 숙제하고 있고, 숙제만 하느라 학원 끝난 게 아니라 하루가 끝나지 않는지. 그 사이클을, 숙제를 물론 해야죠. 숙제 중요하죠. 근데 그 타이밍이 문제야. 닥쳐서 할 거냐? 미리 할 거냐? 그 사이클만 바꾸면 되거든.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전교 1등짜리를 공부하려면 나는 쟤네들보다 지금보다 양을 2배, 3배로 늘려서 공부해야 되나요? 그거 아니에요. 전교 1등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의 양을 2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만 다른지 알아? 순서만 달라요. 닥쳐서 하냐? 미리 하냐? 그거가 되게 작은 차이 같지만 엄청 다릅니다. 힘들거든. 왜? 내가 쉬고 싶고 눕고 싶고 놀고 싶은 마음을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한 번만 뒤집어 놓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요. 영어학원 가기 전엔 영어 공부하는 거고, 수학 가기 전엔 수학 공부 미리 해놓고 가는 거야. 근데 그게 되려면 시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그날 공부한 건 그날 정리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오늘 영어 수업을 들었잖아. 영어 숙제 언제 할까요? 오늘 하세요. 노트 정리하실 거 있으면. 시간 많이 걸리는 건 알아. 그래도 반절이라도 해놓으세요. 왜? 그러면 내가 말했지. 오늘 하루 지나고 그 다음 날 지나고는 어차피 숙제는 할 거 아니야. 총량은 변하는 게 없어요. 그치? 내가 양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 내가 힘들더라도 오늘 배운 걸 오늘 정리하면 내 머릿속의 기억은 오래 가요.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기억해내고 떠올리면서 노트 정리를 하려고 하면 힘이 더 들 겁니다. 기억도 안 나는데 쓰기까지 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뭔가 원리를 배우고 공부한 게 있다면 잠자기 전에 오늘 정리를 하세요. 다 못합니다. 다 못해요. 말했잖아. 진짜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내면 2시간, 3시간이라고. 10시에 수업이 끝나. 집에 가서 씻고 뭐 어쩌다 보면 11시야. 그죠? 그럼 2시간 잡자. 그럼 11시부터 1시까지 딱 2시간. 여러분들이 2시간 동안 수학 노트 정리를 한다. 많이 못할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못해도 돼요. 그 시간은 양적인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공부했던 걸 돌이켜보고 나 오늘 뭐 배웠지? 나 오늘 수학학원 가서 뭐 배웠지? 무슨 개념을 배웠지? 문제풀이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했어. 수학학원에서 배웠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볼 순 없어요. 그지? 선생님 2시간 동안 뭐 한두 문제만 했겠니? 많이 하셨겠지. 그 중에 중요하다고 표시해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만이라도. 본인의 실력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거 말고 기본기라도, 예제 문제라도. 귀찮음의 문제지 어려움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이클을 한 번만 뒤집어봐. 그러면 여러분 성적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근데 참 그걸 하기가 어려워. 말했잖아. 오늘 끝나고 씻었으니까 이제 쉬고 싶고 눕고 싶고 핸드폰 하고 싶고 친구들하고 떠들고 놀고 싶고 자기 합리화 시키죠. 나 오늘 학원 가서 수업 들을 만큼 들었고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제부터 난 쉬는 시간 아닌가요? 전교등, 전교권 아이들은 왜 전교권을 했을까? 1등급 아이들은 왜 1등급이 될까? 그 친구들은 안 놀고 싶고 안 쉬고 싶었겠어요? 잘 놀아요. 선생님 가르친 제자 중에 전국 1등짜리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 보고 정말 감탄을 한 건 딱 한 가지였어. 정말 성실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얜 딜레이가 없어. 미루는 게 없다고. 그게 참 쉽지 않은 걸 나는 알거든. 내가 경험해봐서. 수험생 고3 때. 정말 힘들어요. 때려치고 싶을 만큼 힘들어요. 근데 그걸 그놈은 견디더라고. 근데 비결을 한번 물어봤어. 불러다가. 너 요즘 어떻게 공부하니? 물어보면 걔는 그 데드라인이 있더만. 걔 데드라인이 뭐냐면 걔는 일요일날 친구들하고 놀아야 돼. PC방도 가고 친구들이랑 놀고 해야 돼. 그러려면 토요일날 밤을 새서라도 밀리는 거 없게 다 끝낸답니다. 왜? 난 일요일날 놀아야 되거든. 떳떳하게 놀고 싶어서 토요일날 밤새서라도 한답니다. 시험기간 아닐 때 여러분 밤샌 적 있나요? 새벽 2시, 3시, 4시까지 공부한 적 있나요? 잘 없을걸? 그럼 그 친구는 시험기간 때 새벽 3, 4시까지 잠 안 자고 공부할까요? 안 해요. 그 친구는. 왜? 평소에 해놨거든. 평소에 해놨기 때문에 시험기간은 오히려 공부하는 양이 준답니다. 왜? 그전에는 공부해야 될 양의 한계가 없었어. 범위가 없었어. 쭉 이어지는 건데 시험기간이 되면 공부 얼만큼 해야 돼? 시험 범위만큼만 하면 돼. 근데 이미 해놨어. 그지? 여유로워. 그게 그 친구의 비결이었어.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여러분들 패턴하고 잘 비교해보세요. 나는 몰아서 하고 있지 않은가? 영어 수학 학원 어찌됐건 학원을 다니니까 어떻게 하는데 나머지 암기 과목은 안 했으니까 시험기간 닥치고 나면 암기 과목부터 몰아서 때려잡아 합니다. 잘 생각해볼까? 좋은 전략입니까? 여러분들이 성적을 만들기 위한 최적의 전략을 쓰고 있는 게 맞아요? 아닐걸? 전략이 틀렸는데 어떻게 결과물이 훌륭하게 나오길 바래요. 머리가 나쁜가 봐요. 그건 핑계잖아, 솔직히. 쌤이 아까 얘기했죠. 전국 1등짜리는 머리가 좋아서 전국 1등이 아니었어. 걔는 성실함이 무기였어. 무서울 만큼 성실했어, 걔는. 의대 갔어요. 나는 그 친구는 믿음이 가. 설령 내가 나중에 어디가 몸이 아파갖고 의사를 찾아야 돼. 난 그 친구한테 갈 것 같아. 나는 걔를 봤어. 지금도 연락 와. 나는 그 친구한테 엄청나게 특별한 거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 친구는 고맙게도 나한테 지금도 연락을 와. 쌤 오늘도 내가 카톡 보여줄 수 있거든? 여기 학원에서 졸업한 친구가 거의 2년 만에 연락이 왔어. 오늘 톡이 왔어.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과기대 붙었다고. 합격했대, 이번에. 근데 그 친구가 이번에 수능 영어 1등급 받았는데 선생님 덕분인 것 같아. 내가 확인시켜줄게, 이따 톡으로. 쌤 여기서 대학 보낸 친구들 많아. 근데 그 서울과기대 간 친구는 나한테 한 번도 혼난 게 없을까? 많어. 근데 왜 이 친구는 나한테 톡을 보내고 감사하다고 문자가 올까? 나중에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말씀들이 다 맞았던 거야. 내가 이거 모르면 안 된다. 저렇게 보면 안 된다. 그냥 해석만 하면 안 된다. 내가 수도 없이 잔소리했거든. 내신만 보면 안 된다. 내가 특히 그 친구한테 초당고거든? 내가 초당고 친구한테 그 친구한테 특히나 누누이 당부했던 말이 있어요. 너희 학교 수준에 맞춰서 공부하지 마라 라고 했어. 내신 1등 나왔던 거거든. 근데 내신 1등급에 만족하지 말고 영어 시험 100점, 니네 학교 시험지에서 100점 나왔다고 만족하지 말고
수능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반드시 해라라고 내가 수도 없이 잔소리를 했었거든. 근데 그 친구가 결국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런 친구들 케이스가 꽤 많아. 내가 이 동네 와서 거의 9년 차 넘어가니까. 연대, 고대, 한국교원대, 경희대, 성균관대.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너 여기서 대학들 많이 보냈어. 근데 그 친구들이 소수겠죠, 당연히. 거의 1년에 1명 정도 있을까? 많으면 2명 정도고요. 그게 쉽지 않아. 당연하잖아. 이 동백이라는 동네가 매년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정도를 20, 30명씩 보내는 동네라면요. 여기는 집값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뛸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냉정하게 얘기해보자. 너네가 부러워하는 저 수지? 거기는 왜 여기보다 집값이 비싸? 교통이 좋아서? 뭐 그것도 있겠지만. 분당은요? 집이 여기보다 좋아요? 거긴 집 지은 지 오래됐어요. 25년도 넘었어, 아파트들이. 대치동 음마아파트라고 뉴스에서 가끔 들어보지? 거긴 지은 지가 30년이 넘었어. 무너지기 직전이야, 거기. 근데 집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70억이에요. 너네 들어가 살라고 하면 안 살 거야. 무너져가는 집인데 저걸 왜 들어가서 살아? 근데 왜 그렇게 비싸? 거기 동네들의 공통점은 뭐야? 교통? 말고 뭐죠? 회사? 대치동에 회사가 어딨어? 뭐지? 이유는 딱 하나거든? 학군. 만약에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이 동네에서 만약에 아이들이 매년마다 서울대, 연대, 고대를 20, 30명씩 가는 동네가 여기가 돼버린다면 여기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동네가 될 거예요. 대치동만큼이나. 여러분들은 대치동 가본 적이 없잖아. 근데 이름은 들어봤잖아요. 동백동 하면 몰라요, 사람들은. 심지어 어디라고 하는 줄 알아? 부산에 있는 동백동이 있어. 동백고등학교가 있어. 동백고 하면 여 동네 말고 부산에 있는 동백고등학교를 얘기한 줄 압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하잖아요. 부산에 있는 동백고등학교가 먼저 떠요. 내가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해주냐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랐잖아요. 이 동네만 봤잖아요. 난 아니에요. 나는 서울에 있는 애들도 가르쳤고 분당에 있는 애들도 가르쳤고 수지 아이들도 만나봤어요. 객관적으로 비교가 돼. 너희들하고. 공부가 인생의 다는 아닌지 이런 건 말은 집어치우고 인생의 다라고는 안 합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면 손해냐? 안 하면 손해죠. 못하면 손해고요. 잘했을 때 손해라는 말은 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일단 잘하고 봐. 좋은 대학을 가고 보세요. 내 손에 일단 기회라는 걸 쥐고 보세요. 변명 아닌가? 공부는 성적순위, 뭐라고 하지? 행복은 성적순위 아니잖아요. 좋은 말이긴 한데 현실성은 없지 않니? 여러분들 전교 1등 되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어떨 것 같아? 좋아하나? 네가 전교 1등 숫자 딱 1자 받으면 행복하겠죠. 행복은 성적순이에요. 지금 우리 학원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 여학생이 있어. 쌤한테도 카톡 보내다 보여줄 수 있어, 이따가도. 쌤, 저 1등 찍었어요. 꼬리표 찍어서 나한테 보내더라고. 잘했다고 했어. 내가 선물도 보내줬어. 훌륭하다. 잘했다. 너가 열심히 한 거다. 실제, 지금 현재 우리 학원 다녀. 초당고 여학생이야. 지금 올해 고1, 고3. 그 친구도 좋은 데 갈 거야, 이제. 다음 주자겠지. 내가 기대하는 기대주 중이네. 그 친구들은 다 공통점이 뭐냐? 나한테 하나같이 잔소리 많이 들었어.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잔소리. 이거 모르면 안 된다.
어디서도 얘기 안 해줄 거거든. 그냥 선생님들은 해석 쓱쓱쓱 하실 거거든요. 나도 그렇게 배웠고요. 나는 저게 안 되는데 선생님들은 그냥들 하시더라고. 나 학생 때는. 근데 내가 봤을 땐 내가 중학교 때 안 됐었거든? 그럼 여러분들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도 분명 이게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나는 외우는 거 죽어라고 싫어하거든. 특히 이해도 안 되는 거 외우라고 하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용어를 하나하나를 다 적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배우는 친구들 많아요. 심지어 그냥 네가 아까 천 것처럼 뭔 대신데? 무슨 대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대시래. 맨날 들은 얘기는 있나 보지. 대신 생략돼 있다. 여기 대시 생략돼 있다. 왜 생략돼 있는데요? 그 대답도 못할 거면서 대시 생략됐단 말은 어떻게 나오냐? 내 말 틀렸나요? 나도 잔소리 안 하고 싶고 근데 이 얘기는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문법 문제 뭐 진도 나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맞추는 거 뭐 그렇게 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끄어줬을 때 왜 이게 끄어졌는지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파악이 되면 난 그걸로 공부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냥 대시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보단요. 오늘 훌륭하게 설명도 하시잖아요. 못 간 데가 왜 생략된 건데? 원리까지 얘기했잖아요. 누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기억나시면 돼요. 방금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생략됐다는 말을 10명 중에 9명은 대답을 못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 목적어의 세 가지. 뭐라고 했죠? 동사의 목적어, 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이 말이 나오는 친구들이 내가 정말 장담컨대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럼 그 비율을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10명 중에 1명? 10%네? 1명도 안 돼? 반으로 줄여? 0.5%? 0.5명? 10명 중에? 100명 중이면 5명이네요? 맞나요? 퍼센트 5%지? 몇 등급이야? 그게 1등급이야. 다시 얘기하면 1등급들은 이걸 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90% 이상 2등급, 3등급, 4등급, 그 이하 9등급까지 모른다. 관심이 없거나 모르거나 그냥 외웠거나 아니면 저 구조를 모르는데 국어적인 감이 뛰어난 친구들은 몰라도 해석은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건 타고난 능력입니다. 근데 나는 그 정도까지 타고난 능력이 없다면 공부해야죠. 그 수준에 비슷한 수준까지 내가 오를 수 있을 정도로까지도 연습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연습해서 The movie I watched yesterday 서로 들자마자 아무리 빨리 말하든 천천히 말하든 여러분들은 한 번 해석이 되셔야 돼요. 이게 들리기 시작하잖아? 이 구조가 너네 귀에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요즘에 그 올림픽 하느라고 외국인들 인터뷰하는 거 많잖아요. 유튜브는 뭐 CNN 뭐 이런 거 BBC 검색해보세요. 베이징 키워드 입력해가지고. 그럼 뉴스 기사들 엄청나게 뜰걸? 걔네가 말하는 거 딱 1번만 들어봐. 이 구조가 몇 번 나오나. 엄청나게 많이 나올걸? 우리가 어제 지켜봤던 경기 우리가 지켜봤던 이렇게 할 건데 안 나올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나올걸? 연습하세요. 다시 알려드리면 동사의 목적어라고 썼지만 얘만 있는 건 아니야. 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포함. 그래서 목적어가 빠져있는 무슨 문장이 옵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게 첫 번째 그림이에요. 근데 관계대명사는 무슨 절이라고 했어? 형용사절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기억해 보시면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 됩니까? 두 번째는 관계 부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는 관계 부사가 뭐뭐 있는데? 4개. 뭐뭐 있니? how, when, where, why. 보통 when, where, how, why 4가지를 말하죠. 그쵸? 관계 부사는 뒤에 무슨 문장이 와요? 완전한 문장. 이게 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배운 적이 있을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목적어나 보어까지 다 있거나 아니면 주어 뒤에 수동태 문장, BPP 형태가 나오거나 기억할 거예요. 그쵸? 근데요, 관계 부사는 부사절이니? 아니지? 무슨 절이에요? 그렇지? 얘도 형용사절이야.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데 관계대명사는 무슨 절이었죠? 형용사절이라는 말을 반드시 배웠어야 합니다. 배우지 않았다면 잘못 배운 거라고 했지. 관계부사는 무슨 절이죠? 형용사절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이에요. 그럼 다시 또 얘기해 볼까? 형용사절이니까 하는 일이 뭐겠어요?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에요. 얘도요. 그런데 내가 물어보잖아 맨날. where 하면 뭐 떠오르니? 앞에 place요. when은 뭐 떠오르니? time이요. how는 way이요. why는 reason이요. 맞긴 맞아요. 맞는데 그게 먼저일까? 아니, 이게 먼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뭐 the reason이네, the time이네, the place네 수식이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 생략할 수 있다니까? 그럼 어떤 그림이 돼? 똑같지. 그래서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게 목적격 관계 대명사든 관계 부사든 최종적인 그림은 주어 동사들이 명사를 수식하는 그림이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냐? 설명 다 했으니까 이제 이 그림 나오면 수식해라.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왜 플레이가 이렇게 내가 수식 그림을 그렸는지는 이제 아실 거예요. 이해 갔어요? 제발 좀 합시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알았지? 그럼 해봐. It is the most boring play I've ever watched. 지금도 내가 읽을 때 어떻게 읽었냐면 이 끄는 부분에서 살짝 쉬어요.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네이티브들도 쉽니다. 아주 찰나라도 쉬어요. 다시 읽어봐요. It's the most boring play I've ever watched. 이렇게 읽어요. 살짝 쉰다고. 왜? 듣는 사람들이 파악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만 해봐. Play I've ever watched.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듣기 평가할 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봤었던 뭐 가장 지루한 연극이다가 되죠. 근데 이거를 직독직계로 배우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그것은 가장 지루한 연극이다. 내가 지금까지 봤던 이런다고. 그러지 마.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을 올리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저 구조가 나오면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 알았나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건 안 쓰셔도 돼요. With the man I met yesterday first. 해석이 어떻게 돼?
지호 해봐. 내가 어제 처음으로 만났던 음. 남자. 남자와 함께 같이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영어 선생님들은 끊고 수식 그림까지는 그려주고 그냥 해석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보여야 돼. 어떻게 돼야 되지? 위드 무슨 사야?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줬어요. 전치사 뒤에 뭐 나왔다? 명사 왔으면 끊어라. 안 끝나고 뒤에 뭐 이어졌죠? 그럼 뭐 하자? 보이죠?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렇게 그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아,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구나. 그래서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을 하겠구나. 아시겠어요? 그럼 with라는 전치사는 사람 올 때 누구누구 함께 같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잖아. 그럼 with the man I met yesterday first니까 내가 어제 처음 만났던 남자랑 이거지. 됩니까? 단어 갖다가 선생님이 조합한 게 아니에요. 문장 구조를 가지고 해석한 거죠. 아시겠어요? 연습하세요. 8번 가자. 자, 8번. 도표 내용을 보니까 써니, 제시카, 티파니 나오고 나이, 연령, 하이트는 뭡니까? 키, 웨이트, 몸무게 이거죠. 자, 1번 문장. 해석을 바로바로 해보자. 주하나, 1번 문장. 써니는 제시카보다 써니는 제시카보다 더 어리다. 더 어리다. 어때요? 맞아요? 맞죠? 2번은요. 티파니 is the tallest인데. 티파니는 가장 키가 크다. 티파니는 가장 키가 크단데 이왕 쓴다면 쌤 같으면 of the three라는 단어를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티파니는 셋 중에서죠. 셋 중에서 가장 키가 크다. 여러분 눈에 보이면 좋겠어요. 더가 왜 붙었을 것 같아? 뭐의 최상급? 형용사의 최상급. 애는 더 붙이는 거. 맞나요? 맞아요? 내용 확인하세요. 맞죠? 3번은요. Jessica is not as tall as Sun인데 자, 우리 많이 봤던 구조가 나왔어요. Not as가 왔다. 지훈 해볼까? 제시카는 써니보다 as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더라? 이게 보다야? 아닌데 다시 해볼까요? 제시카는 써니만큼 크지 않다. 키가 크지 않다. 크지 않다. 그럼 이 말을 바꿔봅시다. 영어로 써보세요. Not as를 어떻게 바꿔 쓴다고 했죠? 배운 적 있을 거야. 써니를 주어로 쓰면 된다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 새롭게 느껴지면 안 돼. 아까 얘기했지? 받아쓰기로 끝나면 안 돼요. 주환이 불러보자. Funny 음, taller 음. than 제시카. taller than 제시카. 제시카겠죠. 그러면 3번 문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저렇게 바꿔놓으면 됩니다. 선생님 얘기했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꾸라고. 기억하죠? 지금 여기서는 고작 해봐야 키 얘기밖에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보게 될 모의고사 문장은 이런 게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에 대한 연습이에요. 주제문 연습. 나는요, 여러분들한테 고작 문법 이거 하나 해석해가지고 키가 얼마네, 누가 더 키가 크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여러분들한테? 대학 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수능 보는 데는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뭐가 도움이 될까? 이 not as 구문을 어떻게 바꾼다? 이 뒤에 있는 걸 주어로 빼가지고 플러스 문장으로, 비교급 된 문장으로 바꿔버리면 주제문이더라.
이게 여러분들한테 수능을 보고 수능을 잘 보고 대학을 잘 가기 위한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샘은 중학교 때 학원도 다녔고 학교도 열심히 다녔지만 이 문장을 저렇게 바꿔서 주제문이라고 가르쳐준 선생님은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럼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걸 왜 가르쳐주냐? 내가 직접 수천 문제를 풀어보고 느낀 거거든. 저렇게 나오면 샘 나름의 요령입니다. 저렇게 생긴 문장이 나오면 플러스 문장으로 바꿔보고 해석을 해보면 주제문이 나오고 정답으로 바로 직결이 되더라. 이건 선생님의 노하우예요. 아무리 짧게 잡아도 얘들아, 샘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산해보면 25년이야. 25년간의 경험치예요. 그 25년간의 경험치를 여러분들한테 압축시켜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문법 문제만 풀자고 누가 더 키가 크고 누가 더 몸무게가 많이 나가네 적게 나가네 말했잖아. 그건 1도 도움이 안 된다니까. 답 맞추면 뭐 할 건데? 이거 동그라미 쳐봤자 뭐 할 건데? 수능 문제 이게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맞췄다고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일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대단한 친구들은 이걸 바꿔놓고 저게 주제문이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아이들이 대단한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3번 문장 우리가 바꿔서 해석을 해봤어요. 그죠? 바꿔보니까 맞았어? 틀렸어? 틀렸죠? 지금도 잘 봐. 쌤이 방금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 바꿔놓으면 주제문이다 라고 방금 얘기했죠. 심지어 답이잖아 문법 문제에서도. 느껴지는 거 없어요? 중요하구나 저거. 그냥 해석만. 주어는 뭐뭐만큼 뭐뭐하지 않다. 이게 해석이 중요하겠어요? 아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적용해 보니까 바꿔놓고 보니까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랬죠? 여러분들 앞으로 보게 될 모의고사 독해에서도 그럴 거예요. 그냥 장단컨대 답으로 나올 겁니다. 4번 티파니는 is heavier than sun인데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티파니는 써니보다 더 무겁다. 맞나요? 네. 맞죠? 5번은요? 제시카는 티파니만큼 늙었다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니? 제시카는 티파니만큼 나이가 들었다. 어때요? 맞나요? 네. 맞죠? 답은 3번 나왔는데 자,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not as가 나오면 비교급 단어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문장을 플러스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저게 핵심이야.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할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독해할 건데 문법 정리하시고요. 응? 반드시 정리하세요. 응.